어제처럼 강이 흐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온 강입니다. 천하의 흐름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태초부터 흐르던 강의 물줄기를 따라 생명이 움트고 사람들은 그 생명길에 터전을 잡죠. 그리고 그 터전에는 세월이 담긴 음식이 탄생하여 강과 함께 흐릅니다. 오늘은 이 강이 차려내는 밥상을 한번 마주할까 합니다. 영산강이 흐르는 나주입니다. 옛 어른들은 영산강을 나주의 고속도로라고 했다죠. 배로 서해를 자유롭게 오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것이 철도, 국도 두 번째가요. 여기가 영산강. 이렇게 3도를 지나보내는 바로 나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류 교류가 풍부할 수밖에 없죠. 교통이 이렇게 좋으니까. 서해 바닷길과 연결되었던 영산강을 낀 나주는 온갖 배들이 물산을 실어 나르고 그 물산이 다시 남도 내륙으로 퍼지는 교용로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나주는 지금의 도청과 같은 목이 설치되어 영화를 누렸죠. 목이 있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 전라도란 말을 만들 만큼 남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번성했던 포구가 나주 영산포입니다. 영산포에는 서해의 생선을 실은 배들이 모여들었다는데요. 그때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나주의 영산포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홍어가 자연적으로 살갔고 나주는 삭힌 홍어의 본토가 되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오보에도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유래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바닷길이 막히면서 영산포에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도의 홍어 문화가 영산포에서 시작된 만큼 홍어거리까지 형성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산포의 영화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홍어 장사를 한 곽정덕 씨입니다. 젓가락 항실하고 저거 많이 들어왔어. 다른 물산들은 좀 안 들어왔어요? 다른 거는 이제 홍해배 같은 거 다른 거기도 들어왔지. 여기 선창에서 홍해는 못 사. 여기서는 살려면 저 가게 와서 사지. 여기서는 안 사. 왜요? 여기 오죽 배에서 홍해 폴관이 안 팔아. 저 도방에서 다 도방집에서 가져가 본디. 요 배 오면 딱 여기서 도방쳐서 딱 가져와서 도방에서 띄어버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자판에다 놓고 이제 한 마리 엄마쓰고 딱 팔지. 과거 고깃배들이 실어 나르던 홍어를 이젠 트럭이 운반합니다. 참 상전벽해의 세월입니다. 이동수단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산포에 들어오는 홍어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죠. 흑산도산 홍어는 전체 홍어 소비량의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해에서는 잘 안 잡히나 보죠? 예. 여행량이 한정이 있고 소비가 더 많고 옛날보다는 홍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국내산으로는 우리나라 홍어 소비를 다 감당 못합니다. 홍어를 삭히는 숙성실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들어서자마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곳이죠. 홍어는 몸에 있는 요소 성분이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기 다 된 거예요. 되었어요. 그 색깔 봐도 알고 색깔 봐도 알고 달아봐도 단단해. 홍어가 응, 토실토실해. 단단해. 안 삭힌 것은 물러. 엄청 달리겁다. 와,
오메 코로 사두라보니 여간 좋네. 아, 잘 알겠나. 삭힌 홍어 특유의 향은 암모니아 냄새 때문인데요. 냄새는 고약하지만 그래도 이 강한 알칼리성이 몸속에 나쁜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니 좀 용서가 됩니다. 또 안 드시고 놔두면 이제 또 홍어도 썩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홍어 놔두면 매워진다고 생각하시는데 홍어가 썩어요. 나주 사람들은 홍어를 삭힐 때 짚을 주로 사용합니다. 짚의 발효균이 홍어가 삭는 것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분을 흡수해 육질을 단단하게 한다죠. 다 맑기를 알아먹고 강아리도 홍어도 알아먹고 잘 삭히고 맛있게 삭혀라 그래. 그러면 암호를 해. 맛있게 삭아줘. 엄마가 암호를 해야 돼 이제 잘 사가지라고. 홍어야 자다가 여러분들 나보고 더 1등나게 맛있게 잘 삭아라잉. 잘 삭아줘. 알았어 알아먹었어. 박정덕 씨가 오늘 식구들을 위해 항아리 속에 홍어를 풀었습니다. 홍어를 손질하면서 우선 점액질인 곱을 먼저 긁어냅니다. 싱싱한 홍어일수록 이 곱이 많은데 유통 과정이 긴 수입산 홍어에서는 이것을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죠. 여기다 홍에다 물 안 묻지 옛날에는. 왜요? 홍에 맛이 비는다고. 우리 젊어서 각시 시절에나 우리 어렸을 때 어렸을 날 보면 홍에 뱉다도 딱 이렇게 칼로 다 긁어불고 또 모르는 행주 수건이로 싹 닦게 물은 안 찌끄러. 물을 안 묻히고 먹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백간해서 깨끗이 한다고 다 물로 칼칼이 씻지. 옛날에는 물 안 묻혔어. 열로 긁어불고. 배를 가르고 제일 먼저 홍어의 간인 애를 꺼냅니다. 아유, 홍어 애가 생각보다 참 크구만요. 하지만 아무리 크다 해도 홍어 한 마리에 딱 하나 있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은 홍어 애는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답니다. 자, 약 먹어, 약. 맛있겠다. 얼큰하다께. 얼큰해. 맛있지? 쫀득쫀득하네. 맛있어. 와, 얼큰하네. 신선한 홍어에는 그 고소하면서도 톡 쏘는 맛이 일품이라 나주 사람들에겐 큰 사랑을 받습니다. 나 어렸을 때 옛날 어른들은 저 홍어 애 드시려고 홍어 한 마리 샀다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그런 추억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만큼 얘가 귀하다는 이야기였죠. 삭힌 홍어를 먹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죠. 오늘 홍어를 써는 일은 며느리가 맡았습니다. 삭히면서 단단해진 홍어는 생홍어보다 썰기가 쉽습니다. 홍어를 써는 동안 돼지고기도 먹기 좋게 익어갑니다. 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묵은 김치입니다. 삼합 먹을 때 묵은지를 먹는 게 더 맛있나요? 네, 묵은지. 다른 게 안 맛있어. 생기 같은 것은 녹아도 싫어. 홍어의 톡 쏘는 맛, 돼지고기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그리고 묵은 김치의 쿰쿰한 맛이 만나 조화를 이룹니다. 명리학에서는 하늘과 땅, 사람이 어우러져 우주를 생성하는 것을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어우러짐이 중요한가 봅니다. 이번에는 홍어찜을 할 차례입니다. 홍어찜은 연한 뼈가 들어있는 날개 부분을 주로 합니다. 홍어는 이거 뭐야? 열을 가하면은 암모니아가 많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열을 세면 셀수록 더 센 맛이 많이 나요. 암모니아가 막 삭힌 홍어를 먹는데도 혼쭐이 난지라 더 강하다는 말에 괜히 긴장이 되네요.
무심코 홍어찜을 먹다가 그 강한 맛에 입천장이 다 벗겨지기도 한다니 그 맛이 짐작되시죠? 이 맛나 보이는 찜 안에 어디 그런 맛이 숨겨져 있는지. 그래도 나주 사람들은 이 홍어찜을 최고의 진미로 친다니 과연 삭힌 홍어의 원조답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홍어 음식을 위해 이번엔 곽정도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홍어 껍질이 주 재료라고 합니다. 홍어 껍질하고 코하고 쭉 한 몇 시간 과하면은 그 물이 쭉 내려가면서 딱 받으면 묵이 돼요. 홍어의 껍질을 이용한 홍어 묵입니다. 조금만 넣었어. 어디? 홍어 묵이라 그 맛이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코 가져왔어요. 조금만 넣자. 네, 제가 넣을게요. 코를 넣으면 더 얼큰해져서 그런가요, 언니? 얼큰해 매워. 코 안 넣어도 팍 삭은 거서 겁나 매워. 홍어 껍질과 코를 물에 넣고 한참 저으며 끓입니다. 계속 끓이다 보면 그 안에 있던 젤라틴 성분이 녹아나와 죽처럼 변합니다. 다 녹아버렸네요. 예. 코 눈만 남았네. 코하고 눈하고 요 콧땡이하고 콧땡이하고 눈하고 눈만 남았어. 눈 다 녹아불고. 맛있는 냄새 나네. 눈에는 가도 한참을 끓인 후 체에 걸러 물만 받아냅니다. 이 물을 4~5시간 정도 놔두면 굳어서 묵이 되는 것이죠. 삭힌 홍어의 톡 쏘는 맛은 그대로 간직하고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있어 나주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홍어 껍질 묵, 홍어가 흔하고 버려지는 홍어 부산물이 많았던 나주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독특한 음식입니다. 홍어 한 마리로 가족들의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역시 홍어찜이군요. 나주 사람들은 67살이면 홍어 맛을 본다고 합니다. 홍어를 워낙 자주 먹으니 자연스레 접하는 것이죠. 그러니 삭힌 홍어는 나주 사람들에게 시작이자 끝의 맛입니다. 바로 이 맛이야. 맛있다. 밖에 하나 더 드릴까? 나 나가버려. 잠깐만. 삭힌 맛의 유전자가 대를 이어 흐르는 곳, 바로 나주입니다. 강이 흐르면 흥하고 강이 멈추면 기웁니다. 그래서 강을 젖줄에 비유하나 봅니다. 영산강이라는 젖줄로 생명을 틔웠던 나주는 이제 그 기억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영산포 등대입니다. 수많은 고깃배, 젓갈배를 비춰주던 등대는 이제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래도 배는 오지 않지만 굳굳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등대가 천년의 기억을 품은 나주 밥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영화는 사라졌지만 그 만만한 영산강을 추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맛은 곧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맛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리 걸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날 영시 50분